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0.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70을 웃도는 것이지만 전월에는 다소 못 미칩니다. 신학기를 맞아 3월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전월보다 2포인트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비제조업의 선전과는 달리 제조업 업황 BSI는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사회 긍정적 발전 기여를 전제로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히자 안철수 연구소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해 현재 89,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버냉키 효과로 급등했던 시장, 오늘 하루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나온 지표도 좋지 못하자 조정받는 것이 당연스럽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팔자로 전환했고 1분기가 오늘 포함해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이 조심스럽게 사흘 만에 사자에 나서보지만은 일단 매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금 비차익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물이 프로그램 쪽에서 함께 쏟아지는 것도 부담이라 하겠는데요. 당장 삼성전자 주가도 130만 원에선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고 일단 오후장 들면서 코스피는 2030까지 반납하면서 낙폭을 다소 키우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만이 선전한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오후장 들어 1.5% 이상 낙폭을 키우면서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같은 장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띠고 있는지 주요 종목별 등락률 먼저 챙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해외발 호재로 바이코리아가 살아나며 급등했던 어제 국내 시장과는 달리 외국인이 하루 만에 셀코리아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3월 28일 수요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부진한 경제지표 여파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역시 약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2030선도 밀려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53% 하락한 202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또다시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 8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중 재차 매수로 전환했고 기관 역시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480억 원의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연일 상승 출발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갈 동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재차 장중 하락 전환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35% 하락한 51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5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어제보다 3원 80전 상승한 1138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롱플레이 등으로 1139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현재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3원 40전 상승한 1137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99% 밀려나면서 12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자동차주가 선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97% 오르면서 3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우호적인 디램 업황과 SK하이닉스로의 사명 변경 시너지를 얻고 닷새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16% 오르면서 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은 1.95% 밀려나면서 4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63% 밀려나면서 3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CJO 쇼핑 그리고 포스코 ICT 모두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0.81% 오르면서 2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현재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SFA는 2.93% 밀려나면서 5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네요. 8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운송 장비 업종이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현재 7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쌍용차 그리고 만도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1.87% 오르면서 13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2%내 밀려나면서 8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요. 4.13% 밀려나면서 10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과 금호산업도 1%대 약세 보이고 있네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또다시 거론되면서 현재 안철수 테마주들이 연일 상한가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안철수 연구소 상한가 기록하면서 8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잘만테크와 솔고바이오도 상한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성사료는 14.81%, 모두 14%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식약청 주관으로 바이오의약품 국제포럼이 열리면서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에 현재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메디포스트가 4.33% 오르면서 10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미셀도 1.85% 강세 보이면서 8,8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스마트러닝 관련주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러닝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이 6%대로 급등하면서 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듀박스도 11% 넘게 오르면서 현재 960원에, 그리고 비상교육과 청담 러닝, ED 모두 1%대 강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선중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 하이마트의 주가가 3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하이마트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1,0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일본 LCD 제조업체인 샤프와 대만 호나이 정밀이 제휴한다는 소식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4.9% 밀려나면서 2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전일 한 20포인트 정도 급등했었다가 오늘 한 10포인트가량 절반을 반납하고 있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300선 초반에 머물고 있어서 이건 3월 상승폭을 다 되돌리는 2월 초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증시 오늘 조정 원인 어디에 있는지 여의도 쪽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갈게요. 이영준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좀 조정인가요? 미국 쪽 지표도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가 장중 꾸준히 흘러나오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최고가를 경신하던 삼성전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까지 겹쳐지면서 낙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요즘 기관들 사이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 매우 높은데요. 배당주 펀드와 같이 일반 펀드와 컨셉이 전혀 다른 포트폴리오에서도 지수와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편입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펀드들이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그 비중이 거의 제한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의 변곡점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다음 주 후반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추이를 볼 때 그렇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 패턴은 매우 단순했었는데요. 실적 기대감이 높으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기간 조정으로 돌입했고요. 반대로 기대감이 낮으면 선 조정 후 반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적 발표 후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대안할 업종을 대비하셔야 할 텐데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2분기 실적 개선 업종인 화학, 건설, 기계, 철강과 더불어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내수 업종 중 음식료 업종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를 우려한 외국인들의 내수 업종 매수와 더불어 4월 11일 총선 이후 주요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주를 이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편입이 고민되신다면 이러한 대안주들에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삼성전자 호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정 실적 나오는 날 전후로 해서 이제 조금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 그 대안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과 같은 기세로는 조정받아도 굉장히 얕게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조정폭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 혹시 조정 시에 삼성전자 매수해도 좋은지 좀 전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삼성전자 실적은 어느 정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뭐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 발표를 전해서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매수해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빠질까요? 120만 원, 120만 원 중반대에서는 약간 외국인 기관의 손바뀜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5만 원 정도 선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길게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될 때 그 정도 가격에서 한번 매수 노려 봄직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다시 2030선 복귀에 안간힘 쓰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520은 안 내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락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액 투자 비법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은요. 박스권 돌파가 확실히 부담스러운 가운데 중국 모멘텀이 확인돼야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중국장은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유독 부진합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보면서 그래도 경기에 대한 기대 저버리지 말고 경기 관련주 분할 매수하자라고 하셨고 신승현 대표님은요. 삼성전자 중심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IT 업종 내에 전방산업 확산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연속된 음봉 출현, 그렇죠. 오늘 다시금 3 연속 음봉째 출현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흐름, 오후장 들어 계속 연 3일 밀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요, 주도주가 다시금 조정받고 오늘 순환매가 좀 확산되면서 자동차주가 또 고개를 들고 있죠. 잠시 후에 업종에서 전략을 먼저 김영진 이사님부터 보면요, 순환매는 단기 대응했으면 좋겠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군 중심으로만 조정 시에 매수 들어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금 이제 이 밖에 네 분의 관심 업종 보면은 김민수 차장님 오늘 다시금 뜨고 있는 자동차주 관심 업종군에 편입해 주셨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원래 IT 자동차 투톱으로 보셨는데 건설과 철강, 화학, 아까 경기 민감주 분할 매수하자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IT주를 맨 앞에 세워두셨고요. 그 다음으로 타이어 건설, 게임 정유 업종도 관심 업종에서 빼놓지 않고 계시네요. 이진행 지점장님도 관심 업종 동일하신데 오늘따라 음식료 업종, 내수주를 추가하셨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좀 빠진다고 하지만 130만 원 아래로 쉽지 않게 내려오는 가운데 삼성전자 중심의 차별화 심화, IT 업종 내 전방산업 확산 가능성 염두, 오늘 이런 의견 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리서치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예상이 적중하셨네요. 버닝키 효과 딱 하루 갔는데요. 네네,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버냉키의 그 발언 자체가 어떤 그 유동성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경기 부양 의지를 지속하겠다는 그런 발언, 뭐 이때까지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도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시장 내 영향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다시금 시장은 재차 지금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상황들, 다소간 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는 어쨌든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어떤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삼아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한 어떤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곧 4월달 2분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4월달 달력이 바뀌어도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는 지속되고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는 변함이 없을 것인지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 중심 차별화 심화라고 의견 주셨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시장, 뭐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애플의 독주 체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주가 어제 같은 경우는 614불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연일 지금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 내 결국은 삼성전자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포스트 삼성전자를 좀 대비하는 그런 상황 좀 필요해 보이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장이 결국은 IT 중심으로 어떤 그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전자 전방 산업 또는 애플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애플 컴퓨터의 그 전방 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에 좀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좀 틈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주로의 어떤 그 일정 부분 물가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그 시황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신작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 게임 관련주 쪽으로의 어떤 그 매기 확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보니까 IT 업종 내 전방 산업으로도 이 같은 삼성전자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생각해 보자라고 하셨던데 좀 자세한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LG 관련 IT주는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또. 네, LG 관련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시청자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 글로벌 경쟁자들의 어떤 그 얼라이언스 부분, 그 부분이 결국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부분이 결국 LG 전자 그리고 LG 이노텍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LG 전자를 위시한 LG 그룹 내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확산되는 그런 위기감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은 결국은 삼성전자 이후에 과연 다른 업종이 시장 내 중심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아니면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전자 전방 그리고 후방 산업으로 확산될 것인지 아닌가라는 그런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1분기 또는 이제 그 2분기 이후에 실적 전망 수정치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지금 간파하시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운수 장비 업종이 크게 지금 그 상승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 시장 내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실적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안정적인 그런 차원 쪽에서 오히려 그 덜 올랐다라는 그런 차원 쪽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의 지금 관심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길게 갈 어떤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 추세의 전환을 야기시킬 만한 그런 이벤트들은 분명히 없다라는 쪽에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주의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중심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업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IT 업종이 왜 중심에 섰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반적으로 그 물가 압력에 대한 불안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FRB나 미국의 FRB에서도 3차 양적 완화 부분 아무래도 그 고민을 함에 있어서 물가 압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새로운 어떤 그 양적 완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왜 그러는지를 고려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확대된 유동성 장세 속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결국은 물가일 것이다. 그렇다면 물가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 무엇일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IT 업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중심의 실적 장세가 벌어질 가능성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 상황들 삼성전자의 지금 PER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10배, 11배 내외로 지금 아직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 현대차의 그 15배 이상의 수준 그리고 기아차대 15배 수준 그다음에 다른 업종들 대체적으로 그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한 2배에서 1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는 것 밸류에이션 중심의 차별화 부분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예 오늘 많이 오르는 자동차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면서 주도 섹터가 IT에서 다른 섹터로 바뀐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IT 내에서 뭔가
주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얘기신데 그 밖에도 보니까 관심 업종에 타이어, 건설, 게임, 정유도 보여요. 네네. 그 뭐 타이어는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저성장주지만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포트폴리오에 지속 편입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건설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모멘텀이 있는 업종 찾아본다면 건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특히나 지금 같은 삼성전자 독주 체제에서 어찌 보면 틈새 전략으로 분명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도 좀 주의를 관심을 가질 필요 많이 보이고요. 근데 게임 업종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해외 관련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그 신작 출시들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한다면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질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유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제 유가 부분 관련해서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국제 유가 고공 행진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어떤 이렇다 할 모멘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결국에는 정유주로의 어떤 그 관심 가능성 높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화학주 대신에 오히려 화학주보다는 정유주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요, 화학주는 이익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비용만 증가하는 영업이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유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가 얼마든지 비용 증가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관심 업종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건설 업종 좋게 보시는데 해외 모멘텀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GS건설이 4% 넘게 빠집니다.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는 것도 같은데 GS건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GS건설, 대림산업, 특히 이제 그 현대건설이 3인방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좀 그 가격이 하락하는 조정의 틈을 보일 때 조금은 더 그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 전혀 움직임 없다라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특히나 그 GS건설의 하락을 이용해서 조금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리서치 대표님 분석이었습니다. 종목별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30선 중심의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역시 520선 중심의 등락,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후장 들어 큰 변화는 주가에서 느껴지지 않는데요. 선물 쪽 동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외국인들 현 선물 동반해서 좀 강하게 사주는 것 같더니 오늘은 프로그램 다시 비차익 중심의 매물이 꽤 많이 나오네요. 네, 장 초반 지수가 약간 밀렸다가 다시 좀 초반에 회복을 했었는데요. 다시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장중에 조금씩 밀리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어떤 매도 주체가 있는 것보다는 외국인 비차익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한 600억 정도로 아직 크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의 중심의 비차익 순매도가 어제는 좀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매도가 나오는데요. 들어오는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나가는 규모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1,000억 원대 미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장 마감 동시효과 때 외국인 비차익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오늘 장 마감 때 들어오는 자금이 좀 오늘 나왔던 매물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베이시스 흐름은 어제보다는 좀 나빠졌지만 아직까지도 좀 이론 베이시스보다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1.8포인트대인데요. 지금 평균 베이시스가 2.1포인트대로 전일 대비보다는 나빠졌지만 아직까지 베이시스는 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차익 쪽에서 213억 정도밖에 추례가 되지 않았는데요. 역시 베이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대비 베이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막판에 비책 쪽에 매수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유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대로 기관의 매수를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운수장비 섹터에 집중 매수 들어가네요. 예, 사실 그 운수장비 섹터는 기관이 예전부터 선호를 좀 하는 섹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새삼스러울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아주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매수가 제일 많은데요. 역시 그 매수에 대한 그 배경 자체가 앞으로 이제 그 현대 기아차 그룹의 그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 상당히 큰 호재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과거에 SK그룹이나 LG그룹도 그렇게 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림수가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매도를 하고 있고, 주식을 강하게 내다 팔고 심지어는 공매도 대응까지도 할 정도입니다만은 이 자동차 업종만큼은 매수가 2천억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제일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매수 자체가 들어오는 것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유가 돼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쪽의 종목을 갖고 있다면은 그쪽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매수가 많은 종목군들이 대부분 보면은 개인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종목군입니다. 변동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 2% 이 정도 상승으로서는 개인들이 대응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장애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은 그도 아니면은 테마주로 가서 좀 단기 대응을 하신다든지 이런 대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쪽으로 매기가 자꾸 몰리는 상황이니만큼 기관 매수가 몰리는 조선업종이나 운수장비, 그 자동차 쪽에 타이밍을 계속 좀 노려주시는 게 맞을 듯 하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정치 테마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좀 노림수를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운수장비 섹터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어느덧 박스권 상단까지 왔습니다. 오늘 윈도 드레싱 대상이 현대차가 되는 건지, 정말 말씀하신 지주사 전환 기대감 때문에 기관이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기 반등인지 추세적 상승인지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선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호재로 꼽을 수 있는 내용도 역시 글로벌 증시의 회복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현대 기아차의 그 지주회사 전환,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로 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사실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약 50조 원 정도 되고 기아차가 대략적으로 약 30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현대모비스까지 합치면은 그 세 회사만으로도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삼성그룹의 턱밑까지 지금 쫓아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은 그것은 시장에서 상당히 큰 호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기관들의 노림수가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꾸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이런 판매량 같은 것도 그렇게까지 계속 나빠지지 않고, 최근에 연초에 그 내수 판매가 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달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현재로서는 이쪽으로 당분간은 좀 중기적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기술적 반등보다는 중기 추세를 보시는 형태로 접근이 가능할 듯 하고요. 특히 거기다가 이제 지금 시장에 그 주식형 펀드 쪽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에 대한 매수 여력이 없는 상태고요.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사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매수 쏠림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기적인 포지션을 보고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침부터 상한가고 뭐 지금도 이제 상한가 마감을 하는 듯한데요.
거래량은 극단적으로 줄은 상태에서 반전이 나왔는데 일단은 안철수 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상태대로라면은 한 며칠 동안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럼 이미 저점 대비해서 15% 오른 상태에서 뭐 한 20, 30% 정도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업들이 연간 순이익을 수천억씩 내놔도 지금 주가가 내리는 상황인데 개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주가가 20, 30%씩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씁쓸한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지만이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정상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얻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기관들의 그 종목 편중 현상이나 아니면 정치 테마의 쏠림 현상은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자의 투자 의지를 많이 꺾어버리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모나미도 주가가 급등세를 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뭐 내일까지 주가의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상승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문재인 씨가 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어쨌든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더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까 볼펜이라든지 이런 그 문구용품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지 않겠나 이런 연계를 시키는 상황인데요.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조금 실소를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제지회사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사실 볼펜보다는 공책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의 주가 상승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지만이 또 우리 좀 더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대중화돼서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치 테마 쪽에서 너무 묻지마식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기관이 자꾸 빠져나간다 하셨던 LG전자가 오늘 또 제법 큰 폭으로 또 밀리는 날인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도 경쟁업체끼리 손잡았다 악재 터지면서 지금 5% 넘게 급락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LG그룹주들이 상당히 하락이 큰데요. 그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모두가 양사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악재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그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메이저들의 매도 대응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일단 일본의 샤프하고 그다음에 대만 쪽의 혼하이가 제휴를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황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와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깨버릴 때는 리스크가 좀 커지는 관계로 내일 27,000원 정도의 저점이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매수를 좀 미루셨다가 내일 타이밍을 한번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GS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요.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는 약세를 많이 타는 상황인데 역시 뭐 지금 이것도 수급 악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이나 상황적인 것보다는 그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든지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주가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수급이 지배하는 양세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거나 아니면은 저가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서 분할 매수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실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도 오늘 역시 주가의 연속 하락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기관 매도가 많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종목은 대체적으로 지금 동국제강처럼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연속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체감적인 시장 지수는 상당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등 없이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는 식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지금 추세가 시장 전체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은 매도 대응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반등 시에 반등 강도를 보고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갈 건지를 결정짓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30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현물을 조금씩 더 팔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텐스탁에서 김성윤 대표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3월 28일이면 분기 말이고 다음 주면은 4월달 2분기가 시작될 텐데 뭐 2분기도 별거 없겠다. 횡보 전망도 있고 소폭 상승 전망, N장 하락 전망 여러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4월달은 당장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장세 많이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 쪽에서는 이제 2, 3분기는 N자형 반등이 나올 그런 예상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운용 쪽에서는 또 당분간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하자면 횡보할 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증권사나 운용사마다 추천하는 또 업황 자체가 너무 틀리고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2분기 이제 시작이 다음 주부터 이제 2분기 시작이 되는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제가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1분기까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한 2050 넘어갈 때 싶으면 딱 매도가 나왔었고 다시 또 2000 초반대로 갈 때는 또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또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단은 그 빅스 지수와 연동된 아무래도 저가 판단이 돼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런 수급 자체가 아무래도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이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수급 자체도 흔들리지 않고 일단은 이 20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몇 가지 지수들이 나왔는데 이제 뭐 3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좀 계속 70 이상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소비자 동향지수 역시 100이 넘어가면서 101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판단이 긍정적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모든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글로벌 경기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좀 미국 실업률도 감소하고 있고 또 이제 4월부터의 장세가 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주 장세로서 앞으로의 시장 자체는 아무리 업황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화학주나 IT주나 자동차주 관련해서도 실적이 뒷받침되지가 않는다면 그 종목들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첫 번째로 실적으로서 판단하시고 그 종목에 편입하시고 들어가셔야지만 앞으로의 장세에서 앞으로 2분기, 3분기의 장세에서는 분명히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매수를 하실 때는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관련해서 입법 절차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간밤에 보니까 OECD 쪽에서 유로존 위기 안 끝났다라는 발언을 네, 했습니다. 지금 잠깐 시장의 상황이 지금 네. 유럽 위기를 간과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유럽의 위기 자체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전체적인 세계 시장의 글로벌 시장 자체는 미국과 유럽의 시장 자체가 크게 혼돈하는데 그 가운데서 중국이 이제 크게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좋은 지표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큰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은 지금의 관심을 너무 미국이나 중국 쪽에 두지 마시고 유럽 쪽에 잠깐 리스크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 이제 스페인어라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CDS 프리미엄 지수에 지금 4배에 해당할 정도로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 능력이 좀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하나인데 나라가 이제 빚이 많아졌을 때 어느 정도의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 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부도가 나거나 나라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거나 할 때 채권을 샀을 때 그에 대한 보증 수표로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유럽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좀 너무 위험하다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4월 중순까지 구제 조건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은 그 그리스 내에서 실행해야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뭐 최저임금을 23% 삭감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은 공공일자리를 15,000개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반발이 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유로존의 방화벽이 이제 확충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유럽 재정 안정 기금하고 그리고 유럽 안정 기구에서 요 두 가지 5천억 유로, 2,400억 유로 합쳐서 7,400억 정도의 유로가 재정이 안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방화벽 역할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너무 이제 시장 자체를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그래도 유럽의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이 점 확인하시고 그리스의 문제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저렇게 방화벽을 더 높이는 기금 증액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30일, 31일 양일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또 있다고 하니까 독일 입장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은 확실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주가 오늘 또 때마침 많이 오릅니다. 앞서서 반짝 상승이다, 아니면 중기적으로 좀 오를 여지가 더 크다, 의견도 좀 갈렸는데 종합해서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중요하게 보는 종목 중에 세 가지를 보면은 자동차, IT랑 좀 금융 쪽을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자동차주가 관련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3인방주가 많이 이제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 자체에서 이 기관들이 이제 화학적인 들어가기가 아직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또 IT 쪽에서 LG 관련 쪽이 오늘 샤프 관련해서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또 IT 쪽이 약간 위험한 것 같고, 또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130만 원 중순쯤이 아무래도 단기 저항선이 될 거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담선을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실적이 괜찮은 자동차 관련주.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장세가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자동차는 지금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면은 사도 좋은지, 그래도 조금 눌렸을 때 사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지금 장세에서 어차피 이제 2분기, 3분기 장세는 어차피 실적이 워낙에 자동차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특히 기아차,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잡을 필요는 없으시고 조금 소량 늘리셔서 현대나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담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 밖에 좋게 보시는 섹터가 금융과 IT라고 하셨는데요. 금융 쪽 먼저 좀 살펴보죠. 미국의 경기 회복세,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하고 상관이 많이 되는 것이 또 은행주인데, 최근에 바짝 올라서 또 요 며칠 좀 조용한 건지 금융주가 좀 시들해진 것 같고, 미국 쪽 지표도 같이 좀 시들해서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금융주들이 지금 많이 솔직히 좀 움직여줘야지 코스피 시장 자체도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너무 좀 크게 이슈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주 자체들이 오늘 좀 되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융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크게 큰 폭의 하락은 있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 가까이 하락폭은 더 한번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을 봤을 때 한 다음 주, 이번 주까지 해서 4월 초까지 정도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정도까지는 금융주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돈이 풀릴 것 같기 때문에 그 후에나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게 보신 섹터인 IT주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131만 1,000원, 오늘도 한 130만 원 부분에서 아주 많이는 안 빠지는데, LG그룹주까지 같이 오늘 동반 악재가 터지면서 IT주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는다라는 인상은 주고 있습니다. IT주 매매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팁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당연히 좋고, 일단 보고서 자체가 180만 원, 200만 원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큼 지금 확실하게 담았을 때 후회 없는 종목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포트비 좀 늘리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종목이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죠, 이제. 그렇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또 연봉도 올라가고 또 보너스도 받고 해서 기분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회사에서 투자해주는 그 규모 자체가 옛날의 그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SK에 들어오는 그 투자자 규모가 굉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매출도 상당히 뛸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면은 하이닉스 보고서도 이미 4만 원 넘게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고 가장 적게 나온 보고서가 36,000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맞아요. 상향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좀 괜찮게 추천을 드리고 삼성전자 역시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솔직히 2등 기업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LG가 또 샤프로 인해서 대만 기업이 샤프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한다 지분 11% 정도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 영향을 LG 쪽에서 받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을 중심으로 투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IT도 좀 되는 쪽으로 포트를 좀 잘 교체해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선윤 대표님 오늘 또 출연하셨는데 관심 종목 하나 알려주고 가셔야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솔직히 이 현 시장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종목입니다. 어떤 좀 종목이에요? 개별주인데 제가 좀 자산 가치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강남의 땅값만 가지고 있는 땅값만 해도 땅과 건물만 해도 1,000억이 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가총액은 700억밖에 안 됩니다. 제가 좀 작은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종목이 너무 자산 가치주로 너무 싸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대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문재인 테마. 예, 옛날에 이제 과거에 문재인 테마하고 문재인과 이제 대연 뭐 사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 사진이 같이 찍혔다고 해서 맞아요. 예. 1,000원에서 4,000원까지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다시 4분의 1 토박이 나면서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1,000원 내 밑으로 떨어지면서 1,000원 초반대에 있으면서 이미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000원까지는 이제 자산 가치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대형 같은 종목은 현 가격에서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리스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도 잠깐 보면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옛날에 크게 이제 4,000원까지 떨어지고 난 후에 아이고. 지금 차트상으로 4,000원까지 떨어지고 난 후에 1,000원까지 다시 떨어지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찍어주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로 한 1,7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 보여지고 그리고 또 길게 본다면 2,000원 정도까지도 무난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는 일단 종목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관적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차트상과 실적상과 그리고 자산가치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단기 저점에 딱 도달하고 다시 한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산 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된 대연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뭐 포트에 한 종목이 좀 담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대연 저희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중기 목표가 2,000원까지 노려보십시오. 차트도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 뒤면 우리도 동시호가 들어갈 텐데요. 외국인 비차익에 매수가 조금 유입될 법도 한데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서 1.7% 넘게 빠져 2,300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오늘 조정은 확실한데 조정 폭의 관건이겠네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